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번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요.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최대 738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긴급복지지원제도, 과거부터 이 제도는 있어 왔죠. 정말 힘드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는 제도였는데요. 그러나 최근 감염병 사태 이후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기 또한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저소득 가구의 생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유지비, 의료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는요,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7월 31일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이런 제도를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7월 31일 날짜 꼭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 지원인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3만원, 최대 6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생계비로만 따져도 4인 가구가 최대 73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5만 4,900원까지 지원을 받고 최대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까지, 6인 가구는 16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최대 6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21만 6,500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7인 이상 가구는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2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검사나 치료나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의료비 지원 300만원,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 지원이나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12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 지원 최대 12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있는데요. 월 145만원까지 최대 6번까지 가능합니다. 교육 지원도 있는데요. 교육 지원은 43만 2천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업료와 입학금을 더해서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43만 2,200원, 중학생은 35만 2,700원, 초등학생은 22만 1,6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해산비나 장제비, 단전된 가구에는 전기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9만 8천원,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31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2인 같은 경우에는 224만원, 3인은 290만원, 4인은 356만원,
5위는 422만원, 6위는 487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7위는 554만 2천원 이하인데요. 8인 이상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증가를 할 때 66만 2,510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 조건을 먼저 만족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재산 기준을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보험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재산들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대도시에서는요 1억 8,80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에서는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설해서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6,900만 원을 차감해 주고요.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4,200만 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3,500만 원을 차감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재산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6,900만 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차감을 하고 나니까 내 재산이 실제는 2억이었지만 1억 3,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감 기준을 확인하시고 대도시일 경우에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차감액 기준 꼭 활용하셔서 기존에 있던 기준만 가지고 나는 신청해봐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차감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 기준인데요.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다만 주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7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의 비율이 과거에는 65%를 차감했는데 이것이 100%로 확대가 됩니다. 기준을 살펴보자면 1위는 61만 5,194원, 2위는 104만 6천원, 3위는 135만 4천원, 4위는 166만 2천원 이런 식으로 차감 기준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제 비율 65%를 적용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요. 이번 7월 31일까지는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 이번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번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는요. 위기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계속 생계곤란이 지속된다. 지속적으로 재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다가 이번에 다시 지원을 못하는 줄 알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요. 다시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계시는데요. 이 공무원과 상담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주민센터에 가시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실제 벌고 있는 소득 인정액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다른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바로 신청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시는 분들은 추가되는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전화를 해보시면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만약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염병 사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738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제도이다 라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서 어렵고 힘든 오늘 반드시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